저번 시간에 우리 아마추어 무선사가 많이 사용하는 계측기 장비 중에 그리드 딥 메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메타라 할 수 있는 SWR 메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안테나 설치할 때 SWR이 1:1이어야 한다, 뭐 그런 식으로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SWR이란 무엇인가?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면 전송 라인에 최소 RF 전압에 대한 최대 RF 전압의 비율을 나타낸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뭔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쉽게 말씀드리면, 무전기에서 안테나로 동축 케이블을 따라서 RF 전압이 송신될 때 진행파와 반사파의 비율을 나타낸 값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다 설명을 드리면, 더 정확히 VSWR이죠. 여기서 우리는 SWR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하게는 앞에 V자를 붙여가지고 VSWR. V는 볼테이지 스탠딩 웨이브 레티오. 그러니까 볼테이지는 전압을 나타내고, 아까 전압의 비율이라고 최소 전압의 RF 최소 전압에 대한 최대 RF 전압의 비율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스탠딩 웨이브는 뭔가 서 있는 웨이브, 물결, 그러니까 정상파죠. 정상파에 대한 비율을 나타낸 값이 정제파비라고, 또 우리가 정제파비라고 하죠. 정제파비는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정제파비는 진행파와 반사파가 합쳐져서 정지한 것처럼 보이는 진동만 하는 파를 우리는 정제파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여기 TX 무전기가 있고, 무전기 여기에 안테나가 있을 때, 이 둘은 동축 케이블로 연결이 됩니다. 그 특성 임피던스가 항상 55옴, 무전기 종단의 임피던스가 55옴, 이 동축 케이블도 55옴, 안테나도 55옴일 때 완벽하게 매칭이 됐죠? 무전기와 안테나가 55옴으로 매칭이 이퀄가 됐으니까, 무전기에서 송신한 RF 신호가 동축 케이블을 거쳐서 안테나에서 모두 모두 방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럴 때는 우리는 SWR이 1:1이다, 퍼펙트하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안테나의 특성 임피던스가 75옴입니다. 55옴이 아니라 55옴과 75옴, 그러니까 미스매칭이죠. 이퀄가 아닌 미스매칭, 미스매칭이라서 아까처럼 TX 송신기에서, 무전기에서
전송된 안테나로 전송된 RF 신호가 안테나는 75ohm이니까 이번에는 100% 풀 방사가 되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90%만 방사가 됐다. 그러면 10%는 리턴을 하겠죠. 리턴 신호. 그래서 이렇게 무전기에서 종단을 이제 안테나로 이렇게 웨이브 전파가 전송이 될 때 같은 55ohm이면 아까 풀 방사가 되는데 여기가 75ohm이다. 이번에는 안테나가. 그러면은 이 안테나에서 뭔가 충돌이 모두 방사가 안 되니까 뭔가 충돌이 일어나면서 티격태격 뭔가 충돌이 일어나면서 리턴되는 신호가 있습니다. 뭔가 충돌이 됐으니까 이 진행파와 반사파가 빨간색이 반사파일 때 이퀄이 똑같진 않습니다. 이렇게 반사파가 돼서 다시 무전기로 반사파가 되돌아올 때 그러면 진행파는 최대점이죠. 피크점을 찍고 항상 피크점을 찍고 이 리턴되는 반사파는 최소점을 찍습니다. 그래서 이 최고점과 최저점의 이 높이의 비율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SWR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SWR이 그러니까 모두 이 진행파가 모두 아까 55ohm이라고 해서 매칭이 돼가지고 풀 방사가 되면 리턴되는 신호가 없으니까 최고점만 있겠죠. 최저점은 없고 리턴되는 신호가 없으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항상 우리 아마추어 무선사가 좋아하는 1대1이라고 보시면 되고 리턴되는 신호가 뭐 이제 미스매칭이 돼서 이 최저점이 생기면은 이 최저점이 낮아질수록 미스매칭이 커지면 커질수록 리턴되는 신호점의 최저점은 낮아집니다. 그러면 이 비율이 더 커지겠죠. 아까는 1대2에서 이 최저점이 더 낮아지면 여기서는 1대2가 되고 더 낮아지면 1대3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SWR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미스매칭 되는 비율은 커진다. 미스매칭 되는 비율이 커지면 커질수록 SWR은 1대2, 1대3 이런 식으로 커진다고 비율은 커진다고 보시면 되고 커지면 커질수록 송신을 하면 안 된다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대1은 가장 좋으니까 송신을 마음껏이라고 얘기는 해도 그냥 마음 놓고 너무 길게 또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마음 놓고 해도 되고 1.5다. 그럼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값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1대2다. 송신을 즉각 중단해야 되는 비율 1대3이다. 송신을 하면 안 되는 비율. 그러니까 1대 1.5로 이렇게 우리 이제 적정 값은 이 상한선을 1대 1.5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높아지면 1대 1.7이 나오거나 2가 나오거나 이렇게 하는데 통상 1대 1.5 이하 값으로 됐을 때 송신을 하고 그 이상은 다시 재조정을 해야 되는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여기 이제 SWR 메타가 있는데, 뭐, 메이커가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그래도 가장 스탠다드한 그 일본 D사 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전면에 보시면 얘기를 안 한다고 했는데, 이제 SS 뭐 400, 이 앞에 보시면, 확대가 안 되네. 여기 뭐 200이 있고, 600이 있고, 여기 100이 있는데, 그것은 그 측정할 수 있는 주파수대에 따라서, 그 모델 번호가 정해지겠습니다. 여기, 이건 이제 SS400인데, 여기 오른쪽에 메타 옆에 140에서 525MHz까지 측정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건 VHF에서 UHF를 우리 아마추어 밴드가 145에서 UHF는 433이니까 아마추어 밴드 UV를 측정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다른 걸 가져와가지고 여기 이게 지금 고장이 났는데 제가 오래 사용을 해가지고 고장이 났는데 SS600이죠. 600은 앞에 보시면 1.8에 센서 1은 1.8에서 160MHz까지 그리고 센서 2는 140에서 525 그러니까 1.8 우리 톱밴드죠. 더 정확히는 장판인데 톱밴드에서 HF를 모두 포함하고 VHF 2m까지 센서 이런 측정을 할 수가 있고 센서 2는 VHF에서 UHF까지 그러니까 이건 센서 1과 VHF는 겹치는데 중복이 되는 모델로 SS600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SS600이 우리가 그 아마추어 밴드 톱 밴드에서 UHF까지 전환을 해서 측정할 수 있으니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SS400으로 다시 돌아와서 왼쪽에 메다가 있죠. 메다가 보이는데 가운데 메다 0점 조정하는 그 드라이브를 안에 넣어가지고 0점 조정하는 구멍이 보이고 보면은 이제 SWR이 보이고 밑에 파워 그러니까 이게 파워 무전기의 출력과 SWR을 같이 측정할 수 있는 겸용 메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위에 보면 이 파란 그 버튼. 그런데 이게 있는데 이게 가장 여태까지 저는 사용을 해도 이게 실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 많이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AVG는 이거 이제 뺐을 때는 AVG 평균값이 되고 이건 눌렀을 때는 PEP 모니터 그러니까 최대값이죠. 최대값을 모니터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버튼인데 그러면 평균값과 최대값 평균값과 첨두전력 그러니까 피크치 뭔가 이렇게 그러면 SSB를 측정하는 그런 기능 그래서 근데 SSB는 우리가 이거 측정할 때 CW 아니면 FM을 많이 놓고 측정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 없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태 저는 많이 사용하면서 이거 실제적으로 사용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칼리브레이션
이 칼리브레이션 동그란 그 원형 노브는 뭐냐면, 이따 다시 한번 그 SWR을 설명드릴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제 이 레인지는 그 밑에 파워, 그러니까 무전기 출력이 될 때 그 출력에 맞는 적정한 스케일을 조정할 때 위치에 놓고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이제 순서 밑에서부터 보시면 5W니까 핸디 출력이 될 때 5W에 놓고 재면 되고, 그 위는 20W, 그 맨 위는 이제 200W 레인지에 놓고 출력을 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아날로그 테스터나 이거나 똑같습니다. 레인지는 항상 충분한 값에서 내려오면서 이렇게 측정을 내려오면서 측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핸디 출력을 잴 때는 먼저 20W에 놓고 출력을 재보고, 이제 5W라고, 핸디 출력이 5W라고 하면 20W에서 많이 움직이지는 않겠죠. 그래서 다시 5W에 내려와서 더 정확한 값을 재면 되고, 만약 베이스 리그 100W짜리를 잴 때는 100W는 뭐 200W 레인지에서 밖에는 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W에서 100W에 재는데, 측정값이 100W를 가리키는데 220W의 레인지에 놓고 100W를 측정하면 안 되겠죠. 측정값이 20W를 오버하니까, 엄청나게 많이 오버하니까, 이게 뭐 센서를 통과해서 테스타 같으면은 당장 고장이 나는 그런 측정 방법입니다. 이건 뭐 프로브를 통과를, RF 신호가 통과를 하니까 뭐 당장 고장 나지 않더라도 그런 식으로 측정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W가 가리킬 때는 여기 200W 레인지 값이 있죠. 그래서 거기서 50, 100, 150, 200, 그때 200W 레인지에서 가리키는 값을 읽으면 되고, 20W에 놓고 측정을 했다 할 때는 그 중간에 보시면 20, 15, 15 이런 식으로 이제 떨어지는데, 거기 20W 레인지 값에서 측정하는 값을 읽으면 되고, 이제 맨 밑에 5W일 때는 맨 밑에 값을, 이건 이제 아무래도 QRP, 핸디나 QRP 장비를, 이게 실제적으로 5W 이상을 절대 넘지 않는다 할 때는 처음부터 5W에 놓고 측정하면 되겠죠. 이게 뭐 1, 2W 장비인데 뭐 20W에 놓고 처음부터 놓고 측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파워 레인지 그걸 설명드렸고, 두 번째 이제 펑션. 그러니까 아까 파워 측정을 할 때는 이 노브가 파워에 가 있어야겠죠. 파워에 가 있고, 이제 두 번째 그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값의 레인지를 정해 가지고 뒤에 안테나 TX, 그러니까 무전기를 여기다 연결하고, 안테나나 여기 셰크에서 측정을 할 때는 더미 로드를 여기다가 안테나 동축 케이블 커넥터에다 연결을 한 상태에서 파워를 측정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뒤에 앞에 이렇게 무전기 TX만 꽂고 안테나가 꼽아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키를 잡으면 절대 안 되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칼리브레이션, 이 중간 칼리브레이션은 SWR을 측정할 때 칼리브레이션, 이 바늘이 우측에 있게끔 위치하게끔 이 칼리브레이션 노브로 동그란 그 볼륨 같이 생긴 거 이렇게 돌려가지고 측정을 하는 건데, 칼리브레이션, 그러니까 SWR을 측정하기 전에 칼리브레이션은 먼저 작업을
전 단계로 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말로 설명드리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여기 더미로드가 있죠. 더미로드와 여기 아까 무전기가 있고 가운데 SWR 측정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연결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핸디에 이게 핸디로 이게 실험실 안에서는 더미로드가 안테나죠. 안테나에 이 안테나다 할 때는 이제 SWR을 측정하고자 SWR이나 파워를 측정하고자 할 때는 무전기의 커넥터에 안테나 단자의 커넥터를 연결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바로 핸디에서 안테나로 동축 케이블을 꼽아서 나는 이게 더미로드가 55ohm이라는 걸 확실하게 아니까 무전기를 켜서 이렇게 PTT 쿠즈팟에 놓고 하면 안 되겠죠. 쿠즈팟을 한참 조금 위주파수에서 이제 PTT를 잡으면 이 더미로드에 매칭이 된 더미로드에 55ohm 매칭이 된 더미로드에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PTT를 잡아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파워하고 SWR을 실제적으로 측정하고자 할 때는 무전기에서 온 커넥터를 이 메다 뒤에 보시면 TX가 있죠. 이 안테나에 꼽으면 안 되고 무전기에서 온 커넥터니까 TX에 꼽아야죠. 무전기에서 온 커넥터는 TX에 꼽고 이제 이 메다에 안테나라고 적힌 커넥터가 이제 아우트, 이제 출력입니다. 출력. TX라고 적힌 건 인이 되고, 그래서 안테나라고 적힌 아우트에는 안테나나 더미로드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양쪽에 M형이 돼 있는 커넥터 한쪽을 그 커넥터 메다에 출력에 꼽고 이제 꼽았죠. 이 꼽은 반대편 커넥터를 더미로드에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럼 아까 그림을 그려서 설명드렸듯이 이 무전기도 종단이 55ohm, 이 동축 케이블도 55ohm, 그리고 이 더미로드도 55ohm이니까 서로 매칭이 됐죠. 미스매칭이 아닌 매칭이 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그러면 이게 이제 안테나다라고 할 때 이제 이게 지금 저는 셰크니까 더미로드를 사용하지만 이게 외부에 이 동축 케이블이 외부로 가서 안테나에 연결이 됐다고 할 때 그렇게 가정을 하고 이제 아까 무전기 출력을 먼저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운데 노브를 아까 파워라고 했죠. 그리고 맨 오른쪽을 FWD는 이제 나가는 출력이고 REF는 들어오는 출력, 반사파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노브니까 이게 FWD 나가는 출력에 놓고 파워는 이제 가운데 노브는 펑션 노브는 파워에 놓고
레인지 노바는 핸디 출력이니까 핸디가 뭐 200W까지 가겠습니까? 먼저 그냥 20W에 놓고 20W 레인지에 놓고 PTT를 잡으면 5W 20W 그러니까 가운데 20W 레인지니까 20W 레인지에서 5W 약간 밑에 찍히죠. 한 4W 정도로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5W 레인지에 놓고 PTT를 잡으면 이번엔 정확히 4W가 찍히죠. 맨 밑에. 이제 이런 식으로 파워는 측정을 하면 되고, 옆에 이제 베이스 무전기가 있는데, 베이스 무전기 100W, 50W 장비를 측정할 때는 5W 레인지에 놓지 말고, 이 두 개는 똑같고, 이제 처음부터 200W 레인지에 놓고, 이제 PTT를 잡았는데, 200W 레인지에서 100W를 가리켰다. 그렇게 하면, 이제, 파워, 그런 식으로 측정을 하시면, 베이스 리그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핸디에 출력이 됐으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SWR을 측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더미로드가 외부에 안테나라고 가정을 하면, 먼저 메타의 맨 오른쪽 파워 노브는 가운데 FWD 나가는 출력 여기다가 먼저 위치를 시키고, 그리고 가운데 펑션 노브는 처음부터 SWR을 하기 전에 가운데 칼리브레이션 위치해 놓고 이 오른쪽 볼륨을 돌려서 칼리브레이션 바늘을 먼저 맞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PTT 그러니까 SWR을 측정할 때 이런 핸디는 FM 모드밖에 없으니까 FM 모드밖에 없는 핸디로 측정을 할 때는, 또는 그 FM 모드만 있는 그 모빌 리그 차량에서 쓰는 모빌 리그도 개중에는 SSB나 올 모드 장비도 있지만 FM 모드만 있는 장비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모빌 리그가 됐든 이 핸디가 됐든 FM 모드만 있는 건 그 SWR을 사용할 때 모드를 FM으로 놓고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FM으로 놓고 측정을 하는데, 단 그 코일 주파수나 교신을 많이 하는 코일 주파수 위아래 주파수에서 측정을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측정을 할 때 PTT를 잡으니까 그 전파가, 측정하는 전파가 안테나를 타고 코일 주파수나 교신 주파수에 가서 혼신 또는 방해 전파가 될 수 있으니까 코일 주파수나 교신 주파수에서 측정을 하면 안 되고, 조금 높은 코일 주파수에서 저 멀리 위로 가거나 저 밑으로 가서 홀수 배에서, 우리 FM은 짝수에서 교신을 하니까 홀수 주파수에 놓고 측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이렇게 베이스 리그가 있는데, 베이스 리그는 대부분 이제 올모드 장비죠. 올모드가 될 때는 FM에서 모드로 측정을 하면 안 되고, 안 된다기보다 점유 주파수 대역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CW는 200Hz죠. 그리고 SSB는 3kHz, 그리고 FM은 16kHz가 모두별 점유 주파수 대역폭인데, 그래서 FM은 16kHz니까 200kHz 간격으로 145, 02, 04, 06 그렇게 200Hz 간격을 두고 교신을 하는 이유가, 그 위아래 주파수에서
교신을 할 때 서로 간에 혼신을 주지 않기 위해서 160kHz 이상을 띄워서 교신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모드 장비가 될 때는, CW 모드가 될 때는 점유 주파수 대역폭이 가장 좁은 CW 어느 빈 주파수에서 CW 모드에 놓고 그 키를 잡으면, CW는 연속 신호니까, 연속 RF 신호니까 CW에서 놓고 키를 잡고 SWR을 측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주의해야 되는 게 HF 그러니까 주파수 밴드 폭이 좁은 7메가나 10메가, 14메가에서 SWR을 측정한다고 FM 모드에 놓고 측정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밴드가 만약에 고출력으로 그렇게 송신해서 측정을 하게 되면 그 밴드가 굉장히, FM은 점유 주파수 대역폭이 넓어서 그 밴드가 마비되는 그런 사태가 올 수도 있으니까 HF에서는 필히 CW 모드로 측정을 해야 된다 하는 사항을 염두에 두시고 측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어차피 2메타니까 2메타 주파수에서 이렇게 조금 높은 주파수에서 홀수배, 그러니까 끝의 주파수를 홀수로 놓고 측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칼리브레이션, 이 칼리브레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키를 잡으면 이렇게 바늘이 움직이죠. 그러면 이 노브를 이렇게 돌려서 우측, 이 칼리브레이션이라는 칼이라는 그 우측 그 삼각형이 있는 맨 끝 지점에 이거 오바죠. 이렇게 너무 오바가 되는 이거 최소점, 최대점을 가리키는데, 노브를 중간 정도 이렇게 돌려서 칼이라고 하는 메다 스케일의 오른쪽 맨 끝 라인과 일치를 이렇게 시키면 되겠습니다. 이게 칼리브레이션 작업입니다. 그래서 PTT를 놓으면 다시 원위치가 되고, 다시 PTT를 잡으면 아까 그 노브를 일치시켰던 그 위치에 가서 정확하게 쓰죠. 이런 식으로. 이 값이 떨어지거나 오버가 되면, 오버된 상태에서 이렇게 SWR을 측정하면 정확한 측정값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측정값을 읽기 위해서 SWR을 실제적으로 측정하기 전에 이 칼리브레이션 작업을 해서 이 메다 끝 스케일과 일치를 시키는 작업을 필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정확히 일치가 되죠. 이렇게 일치를 시켰는데 요번에 2메타에서 이렇게 일치를 시키고 2메타 작업을 이제 측정을 했고 UHF 가서 밴드가 이동이 됐을 때는 이 칼리브레이션 작업을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밴드가 틀려지면 측정하는 밴드가 달라지면 이 칼리브레이션 값도 위치도 달라지니까 작업을 할 때는 SWR 측정 작업을 할 때는 항상 칼리브레이션 작업을 먼저 하시고 나서 이렇게 SWR을 측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맨 끝에 F-stability 나가는 출력, 그리고 진행파 SWR 위치됐고, 이건 이제 파워 레인지는 SWR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위치 노브가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PTT를 잡으면 그게
SWR 값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수록 좋은 값이죠. 가운데가 3 이상의 이제 레드 라인이 보이고 그 이상 값은 무한대까지 가면 그 상태에서 3, 4, 5, 10 무한대 그렇게 보이시죠? 3 이상은 이제 빨간 라인이 되고 맨 좌측이 1 그리고 그 중간 이제 첫 번째 눈금이 1.5 그 두 번째가 2 세 번째가 3 여기까지는 이제 검은색 라인이 그려져 있는데 이렇게 PTT를 잡았는데 바늘의 움직임이 거의 없죠.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무전기와 이 더미로드가 55옴 대 55옴으로 매칭이 돼 있기 때문에 SWR을 측정을 해도 바늘의 움직임이 거의 없는 이 값이 우리들이 좋아하는 1대1 값입니다. 이 상태에서 REF, 이제 반사파를 측정을 해도 SWR이 1대1이니까 반사파도 거의가 아니라 없습니다. 거의 바늘의 움직임이 없죠. 이런 식으로 이제 측정을 하고 실제적으로 이제 외부 안테나를 그러면 이제 요번에는 제가 그 셰크 안에 더미 로드를 안테나라고 가정을 해서 측정을 했는데 그러면 실제 외부 안테나 조금 그 값이 높게 나오는 외부 안테나를 가져와 가지고 외부 안테나를 연결해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외부 안테나, 빨간색이 외부 안테나 2m 안테나인데 조금 이 더미로드보다는 값이 조금 높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처음부터 안테나가 또 바뀌었을 때는 칼리브레이션을 다시 한번 작업을 합니다. 밴드가 달라지거나 측정 안테나가 달라졌을 때는 칼리브레이션 위치할 값이 틀려졌죠. 그래서 다시 한번 돌려가지고 오른쪽 맨 끝 라인을 일치를 시키고 내려가지고 PTT를 잡으면 이 안테나도 저는 매칭이 조금 이 더미로드보다는 조금 움직임이 있을 줄 알았더니 이것도 거의 완벽하게 외부 안테나도 1대1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외부 안테나가 조금 SWR 값이 높으면은 이런 식으로 PTT를 잡았을 때 이 바늘이 1.5까지 조금 움직이거나 그 중간을 가리키거나 아니면은 1.5를 넘어서거나 그런 식으로 값이 높게 가리키게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 SWR은 이런 식으로 여태 설명드렸던 순서를 해가지고 무전기 출력을 잡았을 때 그 바늘이 가리키는 값을 읽으면 되고 그러면 아까 SWR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모드를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출력은 어느 정도로 하는 게 가장 정확한가? 이건 핸디니까 핸디 출력이라고 해봐야 5W지만 이런 베이스 무전기를 측정을 할 때는 출력이 연속 가변이 되죠. 1W에서부터 50W까지 베이스를 읽으면 100W까지 연속 가변이 되는데 아까 파워를 측정을 할 때는 레인지를 높은 값에서 밑으로 이제 내려오면서 측정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SWR은 그 반대로 처음에는 저출력 그러니까 10W에서 이제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는 조금 출력을 높여가지고 30W에서
올려가지고 측정을 해보고, 그 다음에는 50W에서 측정을 해보고, 그렇게 조금, 처음에는 저출력에서, 그 다음에는 높은 출력으로 이렇게 가변을 해서, 출력을, SWR의 측정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변화를 시켜도, 그 SWR이 가리키는 값은 크게 변하지를 않습니다. 항상, 가리키는 값은, 측정 값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출력을 높일 때는 항상 칼리브레이션을 다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테나가 바뀌었거나, 무전기가 바뀌었거나, 밴드가 바뀌었거나, 모드가 바뀌었거나, 출력이 바뀌었거나, 그 상태에서 SWR을 측정을 할 때는 항상 다시 칼리브레이션을 작업을 해준 상태에서 이 노브를, 펑션 노브를 내려가지고 다시 재측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렇게 측정하는 그걸 보여드렸고,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다른 모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S200인데 이건 여기 보시면 1.8에서 200MHz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톱밴드와 HF 그리고 200MHz까지니까 2메타까지 해당이 되죠. 그래서 HF, VHF까지. 이건 이제 UHF는 측정이 안 됩니다. VHF까지 측정할 수 있는 메다로 SS200은 보시면 되고, 아까 이제 400은 제가 여태까지 가지고 설명을 드렸고, 아까 한 번 더 이제 SS600, 이건 이제 센서 1, 센서 2. 이 센서라는 건 이 안에 내부를 보시면 이렇게 그 프로브가 있습니다. 프로브의 RF 신호가 통과를 해서 SWR이나 파워를 측정하는 그런 구조로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여기 이제 뭐 센서라고 돼 있는데, 센서 1은 HF에서 2m, 여기 센서 2는 2m에서 UHF까지 측정할 수 있는 SS600이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고, 또 여기 보시면 이건 이제 SS100인데 주파수는 1.6에서 60MHz. 그러니까 여태까지 봐오던 주파수하고는 조금 틀리죠. 조금은 생뚱맞다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그러니까 톱밴드에서 HF가 모두 포함이 되고 50MHz, 우리 아마추어 밴드 50MHz까지 측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메다인데, 보시면은 뭔가 좀 틀리죠? 뭐가 틀리나요? 보시다시피 이제 파워 레인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최저가 아까는 뭐 핸디 출력 5W였는데 이건 30W, 그리고 두 번째가 300W, 그리고 맨 위가 300kW, 그러니까 3000W죠. 3000W. 3000W에서 공을 3개 지우면 킬로가 되니까 3kW까지 측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메다가 되겠습니다. 이건 파워 최대 값이 3kW니까 그 TR에서 킬로와트를 넘는 장비가 많이 없죠. TR이나 FET를 쓰는 리니어, 그러니까 리니어 출력을 파워 앰프, RF 앰프를 측정할 수 있는 메다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TR이나 FET는 보통 1000W, 1kW가 맥시멈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3kW니까 진 공간,
송신관을 쓴 진공관 리니어 출력을 잴 수 있는 그런 메달로 SS100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마추어 무선사가 많이 사용하는 SWR 측정 메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